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는 소폭 좋아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초반에는 좀 들었는데 이제 장 후반이 지날수록 중국에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고 이번 고용 지표 보니까 연준의 어떤 적극적인 긴축을 유도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질 만한 정도도 아니다. 이런 이제 골디락스적인 형태가 나오면서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미국하고 디커플링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미국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송견지명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FOMC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메리 데일리나 이런 여러 연준 위원들이 이제는 감속이 필요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파월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이나 그 다음 회기에는 금리 상승폭을 좀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금리 인상은 거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를 조금 더 금리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게 지난 이제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상단을 연말까지 한 5%는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파월이 저런 발언을 하면서 저거보다도 높아지겠네.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파월의 또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게 있어요. 고용 지표죠.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하기 선행적인 성격으로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괜찮았다고요. 여기에다 영란은행도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 이 글로벌 긴축이 진행이 되면 글로벌 경기가 또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정이 계속 깊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돌려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대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 현 정부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 특히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파월이나 바이든이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럼 이제는 그게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는 CPI죠. CPI가 정당성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8.3, 8.2, 8.2 이런데 8% 아래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그는 CPI가 최근에는 약간 올랐는데 전월 대비해서 0.1%나 0.2%라도 줄어들면 그럼 시장은 또 환호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상당히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위수염이 나왔겠죠. 어제 새벽에 작성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강한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1, 2주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되겠냐 이 말이죠. 최근에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차이나런 자금이 우리 코스피 대형주를 매수를 하면서 움직임이 좋아졌죠. 자, 중국 시진핑이 3년임을 했는데 미국과 어떤 경쟁 구도는 이어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겠다고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죠. 자, 그럼 중국에 투자했다가는 또 나중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듯이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 있으면 미국이 이제 드디어 몽골을 건드리게 되죠. 그동안에는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낀 몽골에 적극적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중국은 해군력에서 세계 최강이라고요.
그 미국을 압도합니다. 물론 기술 면에서는 약간 좀 뒤처지지만 그래서 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면서 대만까지 야욕을 펼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해군력을 약화시키려면 육군 쪽을 육성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몽골 내륙 쪽으로 지금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몽골도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워서 뭔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구세주가 백마탄 왕자가 필요하다. 그게 미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압박 전략을 계속 펼쳐갈 거라. 그렇다면 중국 본토에서 좀 자금 빼서 조금 더 안전한 한국 시장으로 와보자. 그래서 이제 살 때 전에들은 초보자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마인드는 초보 투자자들이 보면 망하지 않을 회사 올라가겠지. 삼성전자 뭐 아니면 기타 대형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애들 자금은 원래 저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연기금도 중국 관련 익스포즈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흐름인데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과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제는 치고받고 무역 전쟁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이 환율 시장을 공격하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강달러를 표방을 해서 강달러를 표방하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옮겨온다는 거죠. 자, 근데 중국은 자기들이 부동산 버블이 심해. 그래서 헝다그룹 사태를 일부러 문제 만들어서 헝다그룹 잘 정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시장이 부동산 버블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본격화되면 차이나름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바이든은 이쪽을 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차이나런 자금이 이쪽에 들어온 측면도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아, 우리 시장 적게 빠지고 또 앞으로 성장 섹터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자, 미국의 기업들이 왜 실적이 안 좋으면서 미국이 조정을 받았죠. 우리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좋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실적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다만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단 미국이 좀 좋아져야 된다. 만약에 미국이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 시장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약간 단기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상승이 나오든지 하락이 제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중간선거 또는 CPI 발표 이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빠지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빠질 때는 지수 관련 플레이보다는 어떤 테마나 종목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 유망 섹터가 어떤 쪽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는 제3의 물결이 이루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1의 물결은 차이나런 자금이 코스피 2차 전지나 코스피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올라갔고 그다음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였죠. 자, 그런데 제3의 물결 또 다른 테마나 섹터가 움직이면서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사면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지만 중간에 이 턱걸이로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힘도 붙이고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자칫 물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그 3의 물결을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타야 된다. 지금 이 방송과 그리고 오늘 또 토요일과 일요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흐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3의 물결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4분기 때 시장의 키워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바로 쟤네. 무슨 소리야? 주도주가 뭐냐? 이번에는 바로 쟤네.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옴시티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2차 전지는 이미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지는 스타트를 좀 했고 네옴시티가 강력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나 로봇 쪽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한다면 잘 대응할 수 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대반격이 오고 있다. 그런데 오지 않을 저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바닥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피는 것이다. 누구나 다 가는 종목은 못 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의도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흔들고 올라가요. 짧게든 길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생리를 모르고 맨날 안전한 종목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증시는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그림자 공포 아니냐.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내미는 꽃다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작게 뭐 하루에 뭐 5%든 10%든 수익을 내는 그런 흐름과 또 성장주나 주도주들을 담아야 된다, 바닥권에서. 그런데 지난주부터 자, 에런 저지가 62호 홈런을 팍 날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 방을 노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힘에 부치지만 다리가 퍽퍽하고 하지만 지금 8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으니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도 단풍이 불 수 있다. 근데 최근에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단풍 구경을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단풍 구경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즐거울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이 나대고 여러분들의 뛸 듯이 기쁜 것은 여러분의 계좌가 단풍처럼 붉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지금은 시장이 어렵지만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여러분들의 계좌가 폭죽처럼 불꽃처럼 폭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랬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11월 1일 날 이 폭죽처럼 이렇게 타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와운내 전문가들 47명이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주간 수익률이 20%니까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는 뭐 한미글로벌, 유신 또는 뭐 히림 이런 종목들이 뭐 60%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제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자, 이렇게 시장이 뭐 안정만 되면 폭락만 안 나오면 이렇게 한 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한 방을 노려라는 게 아니라 좋은 타이밍이 오고 그렇다면 그쪽에 집중을 해서 계좌를 확 불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사실은 저도 바빠요. 막 하다 보면 미국 시장 분석하고 우리 시장 분석하고 각각 종목들이나 테마들 분석하고 아침에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문가들끼리 이제 수익률 게임 하는데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한국경제TV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국고처에서 이제 많은 좋은 정보를 제시를 해드려서 그런데 보니까 뭐 수익률 게임 할 때 보면 잘 안 나와.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집중을 했죠. 항상 저는 한번 마음 먹으면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계좌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것은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고 또 정말로 좋은 종목이 있다면 안 좋은 거 팔아서 그쪽으로 해야죠. 근데 그걸 못 판다는 이야기죠. 그건 뭐냐면 절대 본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본전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전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예전에 얼마에 벌었는데 얼마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교체 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 계좌가 시드머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불려 나가신다면 어느새 주식이라는 건 한 방이 있다는 거죠. 그 한 방이 뭐 몰빵을 해서 뭘 노려라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산다면 어떤 강력한 움직임이 단기간에도 나올 수 있고
한번 추세가 잡히면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제3의 물결을 느껴보자. 제1의 물결은 뭐였어요? 2차 전지 대형주의 순환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이제는 형님이 가니 아우더 간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잘 보자. 최근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실적이 좋고 또 투자를 한다. 캐파 증설 때문에 올라갔죠. 자,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삼성 SDI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에코프로 BM과 뭐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준공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제 이 2차 전지는 성장 섹터이고 금리 상승기에도 이자를 많이 내고 성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가니 아우도 가야죠. 셀이나 소재 비해서는 좀 더디 올라갔지만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 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뭐 정의선 회장이 체코하고 전기차를 생산해 보자 또 EU에서는 2035년까지 내년 기간 차는 판매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상승에 불을 땡겼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보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매출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자 이런 기업들이 약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 대형주들이 삼성이 이제 쉬어가고 주도주로 부각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SDI,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세 섹터를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그 코스피에서 2차 전지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또는 후성 이런 걸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방금 저 보셨듯이 삼성 SDI, LG 에너지솔, 그다음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전략대로 최근에 해드리다가 무료 공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세하게 종목 콕콕 찍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 업체를 봐야 된다. 근데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우리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이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완공 시점이 2025년 3월인데 그때까지 연기를 해두든지 아니면 상용차에도 전기차 요건 좀 완화해달라. 상용차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우호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금리 인상기에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글로벌 각국들의 어떤 친환경 기조 이 흐름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좋아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순환매는 어디로 나올까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계속 올라갈까요? 이제는 다음 주에 LNF가 실적 발표를 하면 이제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몰릴 것이고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또 전기차 장비 업체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꿈틀거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특정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요. 자, 이 종목을 콕콕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합니다. 내일은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이 TV 방송이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무료 공개 방송을 하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2의 물결은 어디서 불었습니까? 바로 네옴시티에서 불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빈살만이 온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꿈틀거렸는데 안 온다고 해서 된소리를 맞았죠. 저는 뭔가 있다. 저게 의도적인 것이고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국제유가를 이제 감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빈살민으로서는 살기 위해서 트럼프에 줄을 대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강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짜증나니까 무기 안 팔겠다. 영국도 무기 팔지 마. 이렇게 했던 거죠. 빈살만은 지금 중동에서 이란과 대적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과도 또 친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원전, 그다음에 무기. 근데 원전은 좀 우라늄 농축의 비율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의 원자로를 그대로 처음에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 원자로 저촉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낮춰달라, 아니 높여달라 이런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10월 28일 날 사우디 투자장관이 우리 한국에 방한한다고 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에 불을 지폈죠. 여기에다 원희룡 장관이 야 그럼 내가 건설사 대표단 이끌고 11월 초에 가겠다. 자 오늘 출발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때 그럼 빈살만 만나가지고 내가 잘 풀어볼게.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빈살만이 그러면 G20 정상회담 끝나고 예의가 아니지. 왜냐하면 사우디 수교 60주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살만이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럼 한번 와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좋아졌다고요. 자, 이 네옴시티에는 4대 천왕이 있어요. 뭐 그때 꽃을 든 남자인가요? 이민호 누구누구 네 사람이 꽃미남 4인방이었죠. 이 네옴시티에도 4대 천왕이 있다고요. 한미글로벌이 1등입니다. 후발주자가 2등이에요. 신흥강자 3번, 그 다음 히링은 4번. 근데 얘는 이제 견고하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건설사 대표단에 포함됐으니까 히림도 안 이제 포함됐고 유신이나 세아특수가 포함은 안 됐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앞으로 네옴시티 수주를 하게 되면 그쪽에 일을 할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 이제 도화엔진이나 성신장 이런 것들은 약하게 움직였죠. 쟤네들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론글로벌이나 또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사이즈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화직지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림의 떡이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냐 이 말이죠. 원팀코리아가 하는 일은 뭐 에너지항공 만나고 국부펀드 총재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풀려고 하겠죠.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만나고. 근데 중요한 건 건설 쪽에 우리가 더 라인 상업지구 있죠. 여기 우리가 건설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뭐 UAM 있죠. UAM 공장도 지어주고 그다음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봇이나 AI 이쪽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네이버 랩스 이쪽에서 뭐 이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 해서 이런 쪽 앞으로는 로봇, UAM, 자율주행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할 텐데 특히 로봇과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쪽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론이나 UAM이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 대통령도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가 이란chế 드론으로 막 맹폭을 한다고 하죠. 그럼 우리도 이제는 이쪽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드론이나 UAM 쪽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먹거리로 도심항공교통 UAM을 조기에 상용화하겠다. 이런 육생책이 나오면서 UAM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네옴시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설명을 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태양광 테마를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뭐 태조 이방원 하는데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 최근에 이제 테마나 이런 강력한 주도주가 형성이 될 때 보면 어떤 스토리냐면 이렇게 작은 뉴스가 아니라 큰 뉴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 그리고 네옴시티나 이런 강력한 것들 이런 쪽에 강점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빈살만이 왜 유가를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뿔이 난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홍해로 나오려면 티란 섬이나 사나피리 섬 이 두 가지 섬을 거쳐야 돼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이집트 소속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야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 사우디에서 좀 도와도 그럼 우리 이거 줄게 해가지고 서로 뭐 투자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귀속시키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스라엘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서로 영공 침범 못하게 우회적으로 항공기가 운항하고 또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걸 바이든이 풀어줘야 되는데 바이든은 못 풀었다고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감산하겠다.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든 이 관계를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필요한 것이고 공화당이 조금 더 집권을 하기를 기다리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정부에서는 사우디, 한국 60주년입니다. 수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표방하는 게 뭐예요? 원전이나 해외 어떤 수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2의 중동붐을 일으켜보자.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거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고 어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고 국제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대 천왕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거란 이야기죠. 그게 로봇이나 UAM이나 자율주행 이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드렸는데 이 한미글로벌이 원래는 네온시티 이제 대장주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왔고 사실은 무료 공개 방송 때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때 가장 안전한 지점에서 탑승을 시켜드렸는데 리포트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증권사 리포트처럼 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파트너가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포트 읽으려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언어로 미국 시장 어떻게 된다, 우리 시장 어떻게 된다 하면서 이공주, 이번 주 공략주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유신이 폭발적으로 움직였죠. 이제 이게 2등주라고요. 그래서 신흥 강자가 이 종목이 된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흔들렸는데 움직이지 않았고 해서 이때 또 중간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물론 여기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시면 미리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같이 분석을 하고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가 움직입니다.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찬스가 오면 이제 리포팅을 해드리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림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잘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원래 히림이 이 네옴시티 하면 대장주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던 것은 이 건설사 대표단에 포함이 됐고 그다음 해외 스마트 시티 건설하는데 다른 나라 또 여기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강력한 불꽃 랠리가 나왔는데 저는 또 여기에서 여기 첫날 상승하는 날 2번 리포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림이 강력하게 뽑아 올랐고 그다음 이제 신흥 강자는 세아트 수강이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람코하고 세계 최초 스테인레스 무게각 강간 생산 공잡사를 설립을 하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관련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이런 조용한 날 또 한번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힌트 랭킹 한국경제TV TV에서 잘 나오죠. 힌트 랭킹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바빠서 이런 매매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건 가상 계좌를 하는 겁니다. 46명의 전문가가 가상 계좌를 놓고 이제 실제 그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가상 계좌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만에 19.44% 수익률을 냈어요. 근데 저도 방치를 하니까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래도 국고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맛집으로 유명해졌는데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찬스가 왔을 때 그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유신 60.4 또 히림 63.2 이것은 한 60% 가까이 갔는데 약간 눌러줬네요. 44 그리고 세아 특수강 이렇게 해서 1등이 났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할 건 뭐냐면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된다. 대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종목을 잘 잡으면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근데 상승 초기에 잡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딱 그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좀 확 불어나려면 항상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섹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과거에 보면 이런 힌트 이제 매매를 한번 마음 먹고 하면 잘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한 일주일 만에도 뭐 한 50%까지 이제 이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걸 뭐로 보시면 되냐면 컨디션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국고초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이 종목들이 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케미칼이나 모든 종목들이 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분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방송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뭐 경제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 전략을 자랑하려고? 시청자분들이 잘 되는 게 저희 한국경제 방송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한국경제 TV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 쪽으로 항상 무료 공개 방송을 제시해 드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란 이야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손해보고 판다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손해보고 팔 때는 좀 본전 생각나서 하는데 주식이라는 건 보셨듯이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20% 올라가고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현재 내 계좌가 히드머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승 초기에 그런 것들을 한다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제3의 물결은 뭐냐 이거죠. 자,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증시에서 차이나런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을 압박했지만 현재 부동산 버블까지 상당히 심각한 중국이 내년도 414조 원의 어떤 빚을 못 갚게 되면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미국은 자 좋아 그럼 해외 자금이 빠져나오게 해야 돼. 그러려면 달러가 강해지고 또 뭐 이것은 언제든지 국내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뭐 푸시를 할 수 있죠. 이런 흐름 때문에 나왔고 우리 시장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이 사장님하고 이 대만 통일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미국은 여기에 강화 대응을 하면서 이제 압박 전략을 펼쳐요. 다각도로 합니다. 전기차, 반도체. 여기에 의해서 이제는 양자 컴퓨터나 AI, 로봇 이쪽까지 한다는 거죠. 지금 AI, 로봇 이쪽은 중국이 품질 모든 면에서 양적인, 질적인 면에서 세계 1위를 압박하고 있대요. 심지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중국의 공안들이 쓰는 이 선글라스 있죠. 이건 딱 사람을 딱 보면 몇 초 안에 그 사람 신원이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은행권 거래를 하고 어떤 범죄 이력이 있고 어떤 집회에 참석했고 그래서 영화 필립 딕이 만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하는 그런 게 현실이 되고 있다. 자, 이걸 방치하게 되면 전 세계 요인들을 사찰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중요한 자료를 빼갈 수 있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AI법을 입법을 시키고 미국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5G 쪽에 중국이 강점을 가졌었죠. 그래서 화웨이 주기기에 나오셨잖아요. 결국 화웨이 없어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로봇이나 AI 쪽에 규제를 강화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기조는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도 AI 강국을 만들겠다. 우리 대통령이 천명을 했죠. 자, 여기에다가 삼성도 이쪽에 발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재영 부회장이 회장이 됐습니다. 자, 차세대 먹거리로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더 중요한 건 로봇이나 AI 쪽이 조만간 찬스가 온다. 그래서 삼성이 이걸 일관 시스템으로 해서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있는 뭐 TV, 뭐 LG나 다른 것들 세탁기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삼성 걸 쓰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을 삼성이 가져가기 위해서 AI나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그런 현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관련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AI 대전이나 이런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손정희 회장하고도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손정희 회장은 최근에 투자 실패로 인해서 ARM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삼성한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삼성은 좀 여유가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ARM을 인수하고 그쪽으로 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AI나 로봇 쪽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니까 도와줄게. 그리고 나 이 빈살만하고 친해. 악수한 거 보이지? 그래서 너도 친하지만 친하니까 편들어 줄게. 그래서 삼성이 네옴시티 더 라인을 맡아서 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다면 삼성이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삼성 AI 포럼이 열리게 되죠. 주로 AI 로봇은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공지능 국제산업대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AI 로봇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장세입니다. 제가 네옴시티 4대 천왕을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로봇주도 한두 종목만 움직인다고요. 그 종목을 찍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토요일 날, 무료일 날 11시 10분에 진행을 하니까 이때 오시면 되고. 자, 제가 제3의 물결, 바이오도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면역 항암 학회가 있죠.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나 앞으로 학회가 많이 예정이 돼 있다고요. 여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국제 정세 변화상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이쪽 부분하고 여기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몇 종목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조종장 잘 이겨낼 수 있는 비책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했죠. 주도주 성장주를 스윙 투자를 하고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을 단기 매매해서 이런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을 뭐 100%, 200% 들고 가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이수화 이런 거 130% 올라갔고 다시 한번 최근에 리포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EM 플러스나 이런 WCP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 보니까 더 많은 그게 있는데 지난번 걸 사용했군요.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가적으로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이 유신도 마찬가지고 또 히림도 한 6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투투그레으로 가는 게 맞다. 주도주, 성장주를 스윙 투자로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 테마나 또 하루에 뭐 5%든 10%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슈와 재료를 머금었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고 강력하게 폭발할 수 있는 제3의 물결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두려움에 떨지 마라. 근데 네옴시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좀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좀 계좌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은데 자, 이번에는 제3의 물결이 이루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할 테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어떤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힘드신 분들 또 교체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일주일 체험권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믿으시고 참석하셔가지고 일주일 체험권도 얻어가셔서 좋은 전략도 얻으시고 다음 주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